자, 유산함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스케줄 PC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여러 스케줄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나씩 하나씩 저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C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PC 물가지수뿐만이 아니라 코어 PC 지수도 예상치 하회, 그리고 고용 비용 지수라고 부르는 EC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확연하게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파월이 언급하기는 했지만 요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최근에 나왔던 FOMC에서 언급했던 데이터 디펜던트로 가겠다. 우린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ECI 지수라고 불리는 Employment Cost Index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지수냐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고용자를 고용을 할 때, 노동을 고용을 할 때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보험 비용을 포함해서 이런 총합적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현재 1월 달을 기점으로 최고점을 찍고 이제 작년 1월 기점으로 최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임금 상승률이 꺾였다 혹은 노동 관련한 비용이 줄어들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두 소식 다 현재 나스닥과 미국 시장에 굉장히 좋은 소식 호재가 되어서 현재 지금 장외에서 오르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일본 관련 소식을 좀 이따 전달해 드리겠지만 일본 관련한 소식으로 채권 금리가 크게 올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는데도 커다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PC와 그리고 ECI. 그 ECI가 그러니까 그 기업가들,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고용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많은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나오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기간마다 나오게 되나요? 어, 이거 제가 확실히 확인을 네네. 못했네요. 다음번에 혹시 확인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임금으로 인한 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ECI 지표라고 하니까 이 지표도 여러분들 꼭꼭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확인해 봤는데 네. 맥쿼드 분기마다 나오고 있네요. 그쵸. 이게 매월 나오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나오기 때문에 좀 늦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제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그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이야기는 뱅크 오브 재팬 YCC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여가지고 저도 어저께 밤새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재미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분명, 겉면만 본다면 뱅크 오브 재팬이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YCC와 이제 통화 정책,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맨 처음에는 이런 소식이 YCC가 폐지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실 어제 주가가 떨어지는데 가장 커다란 한몫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어제 이 뉴스가 언급이 되자마자 원래 일본 엔화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 YCC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엔화가 급등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이 YCC를 유지한다라는 발표가 나고 나서는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갑자기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사실 내부의 발표를 좀 뜯어다 보니까 일본의 YCC 정책 한마디로 계속해서 돈을 푸는 정책에 관련해서 생각보다 독소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YCC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라는 범위 내에서 유지하겠다라는 건 똑같이 유지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유연성을 부여해서 이 플러스 0.5%를 범위도 넘어도 우리가 괜찮도록 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면 우리는 중앙은행에서 채권들을 추가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금액은 금리 1%의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거 맨 처음에 보고 나서 엄청나게 헷갈렸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엔화 투자자들 그리고 니케이 지수 투자자들 그리고 뭐 나스닥 투자자들도 헷갈려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게 YCC 정책 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엔화가 급락하기도 했었고 10년물 금리가 3.95까지 떨어졌다가 갑작스럽게 이 내부의 여러 정보를 뜯어다 보니 사실상으로 본다면 YCC가 표면적으로는 플러스 0.5%에 유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하드 스탑, 여태까지는 이 하드 스탑, 여태까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금리는 0.5%를 유지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1.0%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금리 인상과 다름이 없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엔화가 다시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니케이 지수도 사실 어제 하락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후반기로 가면서 좀 메꾸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니케이 지수에는 악재가 됐고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사실 지금 예상보다 높은 수치 이제 3.955를 유지해주면서 계속해서 채권 금리에 상방 압박을 주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의 10년물 금리 자체도 0.5를 이미 넘은 상태, 0.55%를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YCC 이야기도 저희가 쭉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국제 정세 외교 관계를 볼 수 있는 뉴스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브릭스 회원 국가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네, 현재 중국 쪽에선 브릭스 관련한 컨퍼런스나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계속해서 브릭스에 참여할 거냐는 의향을 물어보고 있다는 뉴스가 뜨는데요. 자,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걸 헤드라인으로 내세우면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미국과 EU를 상대하기 위해서 브릭스의 멤버십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만 인도와 브라질에서는 자신들의 브릭스 내에서의 비중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투표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확장을 좀 자제하라 혹은 이 브릭스라는 코어 멤버는 남겨놓고 이것에 플러스 알파로 참여할 수 있는 노니움 멤버 같은 느낌을 하나 더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 브릭스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봤고요. 다음 소식은 아, 포드에서 혹시 리콜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포드 쪽에서 사실 좋은 성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포드에서 어닝콜이 어저께 있었는데요. 어닝콜에서 분명히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포드가 15만 대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리콜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11만 2천 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앞문의 레치가 현재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딜러에 들려서 고쳐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머지 3만 8천 대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지금 현재 이 자동차에 붙어 있는 판넬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두 자동차 모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리콜이 들어왔다 보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차의 퍼포먼스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딜러에 들려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문제라 커다랗게 커질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 많은 자동차 수들이 들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포드라는 이름값에 어떻게 보면 먹칠을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딜러에 들려서 공짜로 고쳐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드의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근데 이게 그 포드의 특정 모델이 나온 건 아닌가 보네요. 아, 특정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제 특정 모델이 뭐냐면, 일단은 12만 2천 대에 관해서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제조된 모든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또 다른 모델, 이제 판넬에 대한 문제는 F250, 포드 이스케이프, F350, F450, F550까지 이렇게 자동차 종들이 리콜이 됐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픽업 트럭들도 꽤 많은 리콜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판매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리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포드 리콜 소식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실적 발표와 함께 포드는 좀 주가가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잠시 후에 장 출발했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AMD가 인도에 투자한다고요? 네, 현재 AMD에서 인도에 400밀리언 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AMD가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디자인 센터를 인도 쪽에서 건립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자인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AMD 쪽에서는 AMD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테슬라도 인도를 많이 타겟팅을 하고 아마 인도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봐서 이제는 인도가 이제 중국을 대신할 이제 다스란 공급 국가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인도의 투자를 지금 정말 가열차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MD도 인도에 투자하겠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이 어닝 발표를 한 기업들이 굉장히 커다란 기업들이 많은데요. 사실 특히 인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면서 어제 나스닥이 장외에서 상승한
지금 나스닥이 장 전부터 오르고 있는 모습들 중에 분명히 PC 인플레이션과 ECI 지수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인텔 관련한 실적들이 너무나도 잘 나왔고 매출과 EPS 양쪽 다 비트를 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가이던스도 사실 예상치보다 높은 중간값을 제시를 하면서 사실 인텔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로쿠도 매출과 EPS 양쪽 다 비트를 하고 가이던스도 잘 나와주면서 장외에서 8%가량 오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엠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미스를 하고 EPS는 비트를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하회가 추가됐다는 점 그리고 매출이 미스가 났다는 점이 합쳐져서 현재 장외에서 14.5%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언급해드리긴 했지만 매출과 EPS가 양쪽 다 크게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포드에 리콜된 관련된 문제가 포드의 주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어제 어닝이 나오고 나서는 포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아마 어닝보다는 리콜에 관련된 문제가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평입니다. 그리고 티모빌 같은 경우는 매출이 미스가 나고 EPS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상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 장에 발표된 뉴스 중 하나인데 엑손 모빌이 사실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으면서 사실 어저께 나온 뉴스들 중 하나가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뉴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UBS에서 배럴당 오일 가격을 90불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사실상 가장 커다란 뉴스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엑손 모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미스가 나면서 매출이 1.94고 예상치가 2.04 매출은 비트를 하고 EPS가 미스를 하면서 사실상 생각보다는 안 좋은 성적을 내면서 지금 현재 장전에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개별 기업 소식도 준비해 주셨는데 자, 안 그래도 이거 대화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웨드부시가 좀 좋은 의견을 내놨나 봐요. 좋은 의견이 아니라 골든 스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도 이 글을 읽어보면서 이제 웨드브시가 이 투자 의견에 관련해서 조정한 부분들을 읽어봤는데 이 팔란티어가 AI계의 굉장히 골든 스톡이다. 지금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매수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목표 주가도 상향시키면서 지금 이 팔란티어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라 여러분들한테 좀 다루고 싶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상온 초전도체 기술에 대해서 물리학 난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온큐라는 주식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이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좀 다루고 싶었는데 이 상온 초전도체가 사실상 아이온큐에는 악재가 됩니다. 사실 아이온큐가 진행하는 방식은 이온 트랩 방식이라서 이 이온 트랩 방식은 상온 초전도체가 사실상 구현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온 초전도체 연구 결과가 진짜로 밝혀질 경우 물론 학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지만 아이온큐에는 악재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고 지금 아이온큐의 호재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까지 오늘 나온 뉴스까지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언제 나온 뉴스예요? 어제 그 미국 시장 장중에 나온 뉴스일까요? 아니요, 이 상온초전도체 뉴스는 이제 장 마감 즈음에 나온 이야기고요. 장 마감쯤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열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한번 이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마감하고 지금 아이온큐가 시간의 거래에서 한 2.6% 올라가고 있어서 뭐 이 이유 때문은 아닐 거예요. 뭐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악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시장 반응은 일단 플러스고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어닝은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볼 수 있을 만한 어닝 남은 게 있을까요? 아니요, 일단 어닝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다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 것 같고 요번 주에 어닝을 대체적으로 평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빅테크들은 대부분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주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성적이 좋았는데 특히 로열 캐리비안 그룹이 사실 많은 분들이 카니발을 언급하고 저도 카니발 투자를 좋아하지만
카니발보다는 이 선박주 이게 크루즈주의 가장 커다란 대장주는 로열 캐리비안 그룹이라는 게 가장 대부분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 로열 캐리비안 그룹이 잘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크루즈주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통신주들의 성적에 희비가 좀 엇갈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의 증가라는 점이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다가왔고, 오늘 발표한 T모빌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미스가 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통신주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경쟁은 좀 가속화될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선암님과 함께 장 출발하기 직전에 살펴봐야 되는 뉴스들 꼼꼼하게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시장 개장하게 될 테니까요. 저와 함께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지수 선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발하기 전이니까요. 지수 선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나스닥 1%, 다우가 0.4%, S&P 500 0.6%.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텔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인텔은 뭐 다우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다른 지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텔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인텔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뭐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발표됐었던 PC 지표도 시장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시장을 장중에 꾹 눌러버렸던 바로 금리. 이 금리도 사실 지금 상당히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한번 보시면요. 뭐 한 4.9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4.93, 뭐 4.94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이건 2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게 지금은 꽤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는 뭐 4.8 정도까지 낮아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4%를 넘었던 국채금리가 뭐 지금은 한 3.98 이 정도 수준까지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 일본의 YCC 컨트롤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사그라들면서 금리 급등이 안정화되면서 이 역시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안정될 때는 당연히 나스닥 지수에 좋겠죠. 기술 성장주에 좋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는 좋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요. 자, 조금 전에 장 출발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다우 지수는 100포인트 올랐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 올랐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참 좋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일단 인텔 5%, 출발부터 5% 좋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에 대해서는 저도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텔의 실적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거는 바로 이거죠. 세계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이번 분기에 0.03달러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실적이 나온 걸 보니까 13센트, 그러니까 0.13달러 플러스 흑자 전환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장에서도 흑자 전환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한 분기 정도 일찍 해버렸으니까요. 다음 분기부터는 이익이 조금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도 또 높여 잡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인텔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엔페이지 에너지죠. 자, 엔페이지 에너지 조금 전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자, 엔페이지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11%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뭐가 실망스러웠는지를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미국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부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엔페이지 에너지가 상당히 지금 좋게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거는 기존에 다른, 그러니까 엔페이지 에너지는 마이크로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인버터는 전류를 전환해 주는 곳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태양광으로 받아서 생성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환해 주는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엔페이지 에너지는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해서 좀 작은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듈 하나에 하나씩 붙게 돼서 다른 인버터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버터가 붙는다고 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되게 좋긴 했었는데 미국 내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니까 용 빼는 재주는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엔페이지 에너지 1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반면에 똑같은 태양광 업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태양광에 있지만 여러분들 퍼스트 솔라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퍼스트 솔라는 오히려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솔라는 오히려 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퍼스트 솔라는 미국 내 5번째 공장에 1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공장 짓겠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얘네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또 많다고 해요.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퍼스트 솔라는 좀 다르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IRA 법안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이쪽에는 보조금을 주죠. 아니면 그 세액 공제를 혜택을 주거나. 자, 그런 것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퍼스트 솔라가 거의 유일하게 미국 내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있는 미국 기업이거든요. 결국 이 기업은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쨌든 결국 이 퍼스트 솔라로부터 패널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쪽 수요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퍼스트 솔라는 또 올라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오늘 팔란티어 올라간다고 하니까 팔란티어도 한번 보고요. 팔란티어가 댄 아이브스, 굉장히 유명한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죠. 댄 아이브스가 골든스탁으로 평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6.4%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어떤지 보도록 하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스타트업 가운데 하나는 C3AI. C3AI도 오늘은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금융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업스타트. 자, 업스타트는 어떻게 될까요? 업스타트도 한 2.9%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쿠도 사실 예상 외의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때문에 한 13%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로쿠도 지금 실적과 함께 상승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레오 과자 좋아하시나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이죠. 자, 몬델레즈 인터내셔널도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오늘 5% 상승합니다. 5%. 이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일단 뭐 과자, 초콜릿 이거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도 많았던 거지만 가격 인상을 잘해서 지금 매출이 좋다고 합니다. 자, 몬델레즈 인터내셔널도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비중 확대 의견, 번스타인도 좋은 의견, 제프리스도 매수 의견, 파이프 샌들러도 매수 의견. 자, 많은 곳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몬델레즈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짚지 못한 부분들 유선남님께서 좀 정리해 주실까요?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에너지주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엑손모빌이 EPS를 미스했다는 점, 생각보다 마진율이 좋지 않다는 점이 생각보다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 말고는 프록터 앤 갬블이 오늘 어닝 발표를 했는데, 그쪽 섹터가 전체적으로 경기방어주 쪽 섹터가 생각보다 성적이 좋다라고 판단한 경기방어주 쪽 섹터 오늘 잘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고는 테슬라와 아마존, 그리고 빅테크들을 포함한 모든 빅테크 주들이, 그리고 인텔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주식들이 잘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리밸런싱 이슈가 끝나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 빅테크들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도 또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에도 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그렇게 바람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유선남님과 함께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 밤 꼭 챙겨봐야 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도록 할게요. 뭐
제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았던 한 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오늘이? 오늘이 아니 이제 우리 여기서 하는 주주 여기요? 네 여기서 하는 주주총회인데 근데 이제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언을 좀 듣고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실적은 개떡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개떡이 돼서 15,000원 가격이 반토막 납니다. 언제? 그러면 나오겠다. 4,000원에 저도 콜. 사천에 같이 가실래요? 회사가 지금 거버넌스 가지고 지금 싸우고.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아니라 그렇지. 세상과 싸우셔야지. 지금 주주랑 싸우실 때가 하루하루가 아니죠. 어떻게 변하고 있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만 있으면 정말 엄청난 회사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